계속해 볼까요? 네.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대강 이해가 되시죠? 예.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직접 짓고 간접 짓고 그다음에 저기 펜타그라프라고 세 가지죠. 세 가지 있는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비트에서 하는 게 뭐냐? 비트에서 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직접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올려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파워 유닛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올려주는데 이 밑에서 여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여기서 그 얘기예요. BT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얘기거든요. 첫째 뭐예요? 뭘 봐야 되겠어요? 유압, 이제 완충기가 있겠죠? 조속기 도르래. 밑에서 다 이제 하는 거죠. 조속기 도르래. 비트 바닥. 하부, 파이널 리미트. 이게 뭐냐면은, 파이널 리밋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리밋 스위치라고 있어요. 리밋 스위치. 예. 그거 멈춰야 돼.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이 승강기가,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가이드 레일이 다 붙어 있죠, 여기서. 붙어 있던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와서 멈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미니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중간에서는 리미트 붙어요. 여기는 하부, 최종 리미트 스위치. 추락이 안 되게끔 스위치가 릴레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리미트 스위치고, 하부, 최종,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동작되는가 안 되는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승강기가 추락해가지고 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떨어지면은 어떨까? 밑에 1m 앞에서 떡 우에 팔짝 뛰면은 괜찮겠지 생각하거든요.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점검만 해주면은 사고가 전혀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오기 전에 조속기 다 잡아주고 브레이크 잡아주고 다 잡아줘요.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오면은 여기서 딱 걸려요. 만약에 이거 안 들었다. 그럼 여기 가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딱 정지돼. 그 다음에 비상 멈추장치. 정지장치라는 얘기죠. 하부 도로래. 이것도 카도 하부가 이제 예를 들면은 도로래. 직접식 같은 거 하지만은 간접식 같은 경우에는 도로래 올라가거든요. 도로래. 이동 케이블 같은 경우 저울장치, 내진 대책, 플랜저 이거예요. 플랜저. 이게 실린더고 플랜저거든요. 여기서 오르락내리락가 기름 잘 새인가 안 새인가 그런 거는 실린더. 이게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하부 도르래. 조속기. 로프 같은 경우에 간접식 같은 경우 로프가 늘어졌는가 안 늘어졌는가 부착된가 안 됐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대강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는 조금 아직 개론에 들어서 안 배웠으니까 안 되지만은 대강 이걸 연상하시면서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식적인 것만 다 보면 돼요. 상식적인. 노유 상태. 기름이 샌가 안 샌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뭐 이물질 꼈는가 안 꼈는가 보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한 번 이상은 들어가 봐야 돼요. 한 번 이상. 그런데 이제 비트가 보면은 되게 건물이 큰 경우에는 비트 문이 있어요. 비트 문으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비트가 없을 경우에는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야 돼요. 사다리를 이제 뭐 밑에 층에서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는데 월 1회 이상 비트 바닥에 들어가서 바닥이 동작되는가 안 되는가, 잘 됐는가 안 되는가, 이상 있는가 없는가, 먼지가 꼈는가 안 되는가 보는 거예요. 과부하 감장치, 3월에 한 번씩 완충기, 파이널 리밋 스위치, 비상 멈추장치, 6월에 한 번씩 조속기 로프 같은 게 이게 잘 부탁됐는가 안 됐는가, 로프,
균형치 같은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여일에 한 번씩 하부 도르래, 비트네, 내진 대책. 거의 같은 업무지만은 이게 조금씩 나눠졌어요. 몇 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비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다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비상장치들, 과바 멈춤 비상정지장치, 또 하부 파이널 리밋 스위치, 조속기 로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몇 번 읽어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 전기식 이제 그렇게 돌아가 보죠 한번. 전기식 로프의 와이어 로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와이어 로프를 보는데 정밀 진단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재보는데 측정기를 가져서 재보는데 그보다도 먼저 육안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육안 검사,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볼 때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형상 변형, 형태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형태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보는 거거든요. 형태, 또 그 다음에 마모 부식, 형태가 안 변했으면은 마모가 안 됐다는 얘기죠. 형태가 변했느냐, 풀어졌느냐 이런 거. 마모 부식 상태, 파단 상태,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예를 들면은 매끈해야 되는데 중간 선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선이라 가지고 하나씩 전부 이런 선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꼬여가지고 또 전체를 또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보면 소선, 적은 선이 발견되면은 정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밀 점검. 아시겠죠? 몇 가지? 육안 검사 뭐 해야죠? 형상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부식 마모, 또 그 다음에 파단,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 같은 의미죠. 형태가 변하든지, 형태가 변했는가 보고, 다시요. 형태가 변했는가 안 변하면 형상, 변형 상태, 마모 부식 상태, 파단 상태. 마모, 소선과 소선의 돌기 부분이 마모되어 없어진다.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을 꽈는데 이게 달아져 가지고 이 층층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층이 있는데 달아져 매꾸머더란 얘기야. 돌기 부분이 있다. 튀어나온 부분이 둥그럽더란 얘기야. 그게 이제 마모됐다는 얘기죠. 그래 만져보면 알지. 그래서 만져보면 이게 울퉁불퉁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찰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끔 오면은 달아졌다는 얘기죠. 부식이 뭐냐면은 녹이 슬었다는 얘기죠. 녹이 슬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녹이 슬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작은 구멍 자국들이 생긴다. 녹이 슬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YRF 유관상 대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보수 점검할 때, 이제 점검 사항이 됩니다. 보수 점검할 때. 보수 점검할 때는 첫째 뭘 해야 되겠어요? 보수 점검할 때, 들어갈 때. 안내판을 붙여야 되고, 사용금지도 표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얼마 걸리겠다는 거, 몇 군데 하겠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가장 큰 게 하나 해야 돼, 또. 가장 클 게. 뭘까요? 모든 전원들을 딱 멈춰야 돼, 전원들. 그리고 정지층을 딱 정해야죠. 이제 수리를 어디서 해야겠다는지. 그걸 딱 정해놓고 모든 전원들을 딱 내리고 나서 보수 점검한다고 딱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원도 누가 와서 이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누가 와서 전원 투입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보수 점검 2인 1조로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데 둘이 있는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워키토키 가져다면서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아야 돼.
밑에 층에서는 수리하고 있는데 기계실 가서 전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원 넣습니다. 넣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예 하면은 전원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전원 스위치에다가 딱 내리고 딱 낙을 걸어야 돼요. 열쇠를 잠가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니까.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면서 보호수 점검 중이라고 딱 쓰고 나서 뭐 시간 얼마 적고 연락처 정하고 누가 보수합니다 다 써놔야 돼.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지역 같은 데 가면은 그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보수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금 접근 탑승 금지 방호점. 관계자에는 접근 전혀 못하게 해야 돼요. 접근 알겠죠? 그런 걸 한다 이제. 승강기 관리카드. 관리카드.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딱 누가 와서 보더라도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번이 시간 됐다고 하면 안 되고 한줄을 하고 해요. 상식적인 거죠. 여기는 저는 아주 이것만 읽어야 돼. 이런 것을 읽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없고 막 시험 치다 보면 이거 막 기니까 뭐 하나 엉뚱한 짚을 수 있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한 번만 읽어도 이런 실수할 수가 없죠.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몇 번 시험 나왔어요. 이런 것도. 이런 시험도 나오죠. 사용 중인 와이어로피 유관 점검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마모 상태, 부식 상태, 꼬임 방향, 로프 끝의 풀림 여부. 이거는 조금 예? 규정 씨는 몇 번? 여기서 예를 들면 59점인데 여기 다 합격하면은 딱 통과됐는데 한 분은 통과될 것 같고 한 분은 통과 안 될 것 같네? 풀림은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데 꼬임만 점검사면 아닌가?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풀렸다? 이건 안 돼. 이것은 끝이든지 어쨌든 간에 풀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관검사에서 풀렸네? 멈춰! 이건 이제 교체해야 돼. 전부 풀려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로프 끝이나 어쨌든 간에 로프 끝이나 어쨌든 뒤나 로프 자체가 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냐면 로프의 꼬임 방향. 꼬임 방향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Z 꼬임, S 꼬임이 있거든요. 꼬임 방향이 이렇게 틀렸다? 틀릴 수가 없어요. 딱 고정돼 있어. 단지 딱 그 로프가 이런 로프가 있으니까 여기가 뭐 꼬임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돈다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돈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모되고 부식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틀어져 가지고 반대로 됐다? 그럼 다 풀어져 본 거지. 높으로 못 쓰는 거예요. 꼬임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유관 검사할 때는 뭐 그 로프니 관계없죠. 마모, 부식, 뭐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 파단,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 그것만 보거든. 알겠죠? 다음에 여기 딱 틀려야 돼. 틀려야 다음에 이걸 기억한다고. 알겠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풀림이라든지 끊어진 거라든지 파단 보시고 승강기 자체 검사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사업주 몇 번? 맞죠. 사업주는 이게 돈 들어가니까 관리자지. 그러니까 관리자나 이건 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양이 이거 한 달 더 써야 되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들면 고장 로프가 안 좋다. 로프 안 좋다.
에이, 한 달 정도 괜찮겠지. 돈만, 예를 들면 그러지 않겠지만, 한 로프 가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우게 말하기 곤란하니까, 에이, 한 달 더 써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 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외부 사람. 그래야 정확히 한다는 얘기죠. 자체 검사원 양성 이수자. 해당 분야, 식품이 아니라 승강기죠. 안전 담당자.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원. 이 사람이 외부 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죠. 승강기 자체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기준 면적은 뭐 항상 변함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우선. 그러죠? 그래도 이게 봅시다. 얼마나 자주 출제합니까? 브레이크 장치, 제어 장치, 이거는 많이 해야 돼. 자주 해야 돼. 자주. 그다음에 과부하 장치, 와이로프, 이런 것들은 자체 검사.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월 1회 이상 해야 돼. 많이 신경 써야 돼. 그리고 와이로프도 마찬가지예요. 와이로프도 유관 검사도 하겠지만은 뭐 월 1회 이상이니까 매월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제 와이로프 같은 것은 뭐 6개월, 1년 단위로 가서 하는데 실제로는 1월 넘어도 계속 해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유지 보수 계약을 맺은 게 많거든요. 1인당 한 100군데 정도 돼야 돼요. 100군데. 그러니까 회사들이 굉장히 커지죠. 예를 들면 뭐 2명 있다. 그러면 200개 정도를 매월 보수를 해야 돼. 보수 점검을 해야 돼. 점검. 그리고 이상 있으면은 가서 수리하고 또 그 수리비 받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히 아주 정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점검해 줘야 한다니. 그래야 사고 안 나요. 여기 봅시다. 한번 읽어보가죠.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공중 시설물이에요.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전기, 전자, 기계, 건축까지 뭐 총합되어 있던 뭐 복합되어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점검을 또 해야 돼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할 일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주시고. 승강기 관리 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해당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예? 법정검사가 뭐뭐 하겠어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검사. 뭐? 15년만 나온 게 하나요. 안전 정밀검사, 안전 정밀검사. 특별검사는 이건 뭐 나중에 옵시다. 예. 이거는 빼고 하죠. 이거는 다른 책에서 뺐던 건데 앞에 나왔던 걸 간단히 해가지고 오히려 헷갈리니까 빼버리려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승강기 관리 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이거 아니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다른 문제를 뽑다 보니까 여기 또 중복이 돼. 여기 이 문제가 좋구나 막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복이 되죠. 좋은 문제는 중복이 됩니다. 기계기구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구분했을 때 안전점검의 종류로 적합치 않는 것은 안전점검 종류로 적합치 않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지. 나중에 안 맞으면 모르겠으면 하나로 찍어야 돼. 그래 4분의 1이니까 몇 번? 찍어보세요 한번. 1번만 검사한 게. 응? 그러니까 몇 번? 그리고 예를 들면은 4번입니다. 이건 봅시다 한번. 이제 CBT로 보기 때문에 딱 봐서 눈에 띄면 딱 찍어야 돼. 이런 모르는 것들은 시간 여기서 끌어올리면은 다른 거 아는 걸 못 써버려. 볼까 한번 봅시다. 답을 봅시다. 자체적으로죠. 그러니까 제가 4번을 맞추는 게 재미고.
자체 점검. 왜냐하면 자체 점검은 아까 이제 규영 씨는 일상 점검. 예. 여기 보면 안전 점검이니까 검사하겠지 않냐 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기 수시 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기별로 했거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수시는 예. 용도가 바뀌었거나 어떤 사고 같은 거 생겼을 이거 다음에 또 한번 내가 또 한번 보러 올게요. 특별 점검은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필요 대책과 다른 용도들을 검사하고 그 나머지 걸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점검 방법을 병용해서 점검한다. 육안 검사뿐만 아니라 기계 측정하고 뭐 하다못해 뭐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뭐 인터넷 검색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되겠죠. 발견된 불량 부분을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너무 상식적인 당연히 하게 됐죠. 불량 부분이 발견되면 다른 종종의 설비도 점검한다. 같은 기종들 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록을 정확히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기종, 예를 들면 오티스면 오티스의 같은 기종들이 그 부분이 치약이 될 수 있어요. 치약 부분이에요. 자동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고장 난 부분이 계속 고장 날 거가.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을 정확히 하고 고장 난 부분을 더 자세히 봐야 돼. 과거의 재발생 부분을 뭐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더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상식적인 문제죠. 상식적인 문제. 어떤 기관을 두고 행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기관을 두고 2번 정기점검. 정기점검이죠? 정기점검. 정기검사. 정기점검. 정기검사. 이제 봅시다. 일상점검. 점검. 일상점검.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일상점검. 승강기의 포미를 통한 안전 운영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실현한다. 특별점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상상태 발생할 때 기능상 이상률을 점검하는 것이다. 정기점검. 일상 기간을 정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주관점검. 답이 뭐죠? 답이? 그럼 잠깐 앞에 넘어가 볼게요. 답이 뭘 것 같아요? 답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틀렸죠? 이게 정기점검 아니에요. 정기. 일정 기간을 두니까 정기.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알았어야 됩니다. 정기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이거는 기간을 둔다는 얘기예요. 정기점검. 기간을. 일정 기간을. 특별점검. 천재지변. 아까 앞에는 안 나왔죠. 특별하게 지진이 발생했다. 기간이 없이 관계없이 점검한다는 얘기죠. 일상점검. 평상시대로 점검한다는 얘기죠. 아까 답이 틀렸다는 얘기, 2번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아시겠죠? 정기점검이 답입니다. 정기. 일정한 기간을 정하니까 기간. 정기. 예. 여기 보면은 어떤 기간을 두고 정하는 어떤 기간을 둔다. 정기점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승강기 안전진단 사항에 관한 사항을 옳지 않는 것은 안전진단. 승강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승강기. 안전진단. 승강기가 제대로 돌아간가 안 돌아간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째 도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도면 보겠죠? 제작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보겠죠? 그 다음에 설치수 규정에 따른 성능이 어떤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능이 어떤가를. 그리고 거기에 썼던 재료를 뭘 썼는가 보는 거예요. 소재 검사는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게. 한번 봅시다, 한번. 예. 한번 봅시다. 뭔지. 답이 딱 나올 거예요. 다 나왔어요. 조립 안 된 상태에서 해야 될 거냐. 나 조립됐는데, 그러면 소재 검사해가지고 안 좋다고 다 뜯으면 어떻게? 강도 검사 같은 안 되죠. 정확하지가 그러니까. 강도 검사 같은 것도 직접 실제로 하기 전에
견본을 갖다 놓고 개별적으로 해야지. 예, 그러죠. 조립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품에 그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안 되죠. 뭐도 안 되죠. 예, 예. 그 어떤 그 하중이 예, 예. 외부 그 가해지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양, 도면, 이거 규정, 성능 시험 설치를 했을 때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보고 제작자들이 됐는가 안 되는가 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강도라도 이런 거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 자체 소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하면은 우리 건축도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도 뭐 리모컨 같은 뭐 레미콘이랍니까? 뭐 콘크리트 같은 것들 미리 하기 전에 딱 전부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한 문제 건졌죠.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게 그 종종 이런 게 나와 이게 난이도가. 그러니까 쉬운 거는 굉장히 쉽지만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그걸 상상해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승강기 안전 부품에 대해 자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변 온도까지는 너무 쓸 필요가 없이 날씨나 온도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때면은 그 자체의 검사 날짜라든지 검사 검사 잘하든지 그 내용들 써야지 검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써야 되는 거지. 뭐 기상 조건한테 관계없죠. 검사니까 자체 검사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알겠죠? 다음 중 승강기 정기적인 자체 그 점검 주기로 알맞는 것은 월 1위. 얼마? 자체 점검 월 1위 이상. 자체 점검 맞을까요? 점검. 자체 점검 주기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알겠죠? 안전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딱 확실히 집어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 업무 일지 같은 거 어때요? 업무 일지면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점검 일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양식이 있죠. 양식 정확한 양식에 의해서 어떤 쓴 사람마다 양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뭐 쓴다는 안 되죠.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날짜, 뭐 점검, 뭐 일시, 뭐 점검 부분. 그 아주 필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용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전문가만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승강기 뭘 아주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박사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됐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실예가 써서 아주 중요부터 차려 써 나가고 그리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용어로 그래서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능한 일정 양식에 의해서 써야 된다. 네. 쉬운 용어. 누구든지 보고 딱 알 수 있도록. 그건 나중에 모르면은 사전 찾아보고 영어로 써놓아야 되고 인터넷 검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길이가 긴 물건을 공동 운반할 때 이건 조금 뒤에 나와야 되는데 미뤄놨네요. 길이가 긴 물건을 공동 운반할 때 주의사항. 사람 둘이 운반하고 있거든요. 아주 긴 예를 들면 뭐죠? 그 큰 그 파이프를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응? 서로 다른 쪽에 얻게 되면 좀 그러죠. 안 맞죠. 무게가 그렇지. 서로 같은 방향에서 예를 내릴 때도 같이 딱 내려야지. 한 사람은 이렇게 내리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내리면 사고 나기 위한 이게 상식적인 문제. 소리를 내서 동작한다. 내립시다. 하나, 둘, 셋. 딱 내리게. 서로 신호 없이는 힘을 빼지 않는다. 서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무리한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상식적인 문제니까.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것은 불안정한 상태, 안전하지 않는 불안전이란 말이 들고 있으면 다르겠죠. 네. 개인의 개성, 감정, 개성이나 감정 같은 경우는 뭐 화난다고 해서 뭐 안전사고가 아니라 불안전한 상태나
이런 뭐 불완전한 행동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이건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미라는요. 사고 원인에 대한 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에 하죠. 다음에 조금 더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할 사항은 안전 교육. 어? 4번? 안전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발생 방지를 위해서 계획 수립은 될까요?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사항.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 제일 높아. 한번 봅시다. 뭔지. 1번하고 4번이 될 것 같죠? 한번 봅시다. 한번. 뭐가 될까? 짠. 3번이야. 맞습니까? 3번이 뭐죠? 조직 요해. 이것도 한번 내 점검을 해볼게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안전 조직의 구성. 조직하고 실제로는 발생 방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3번이 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좀. 문제가 좀 애매해요. 책을 내가 다른 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책에서 빼야 되는데 이 책인가? 발생 방지인데 예. 했을 때 안전 조직 구성하는 게 근데 했을 때 조치 상황 조직도 미리 하기는 해야 돼요. 조직을. 물론 그런데 조직을 해야 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해 놓으면 방지가 되는 건 아니면 일단은 일이 터졌을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안전 조직인데 이게 막 하도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 글자도 틀리고 막 그럽니다. 이게. 안전사고 발생 요인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은 안전사고. 임금. 응? 임금. 임금하고는 관계없죠. 사고는. 날씨도 안전사고 날 수 있죠. 감정이라든지 피로감 같은 것도 날 수 있거든. 그런데 임금하고는 직접 관계없죠. 안전사고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으로서 심리적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은 감정이. 왜냐하면 심리하고 감정하고 같은 거지. 나머지는 다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육체적인 요인이 충돌 같은데요. 부딪힌다. 충돌이죠. 예. 승강기 카와 건물 벽 사이에 끼인 재해 발생 형태는 승강로에서 카하고 사이 꼈다. 협착이죠. 협착. 물건이 끼었다. 말려된다. 재조사의 항목 중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재조사. 이거는 재조사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안 배웠죠. 이거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안 했고 다음에 또 내가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아까 했던 거 잠깐 해볼까요? 다른 책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는 또 이제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그래요. 이상 발견했을 때 조치, 이상이 발견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할까? 이상이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상이. 그러면은 아니 이제 답이 아니라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 이제 교재의 내용이거든요. 봅시다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잠깐만요. 여기 긴급 조치를 하고 보고하고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 이상이 발견했다는 얘기죠. 정확히 파악한 뒤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모르겠으면은
애매모호하면 일단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긴급조치, 예를 들면은 승강기가 갑자기 뭐 막 오르락내리락하면 일단 끄든지 긴급조치를 해. 자기 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지시를 받아서 원인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판단, 파악, 긴급조치, 응급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응급조치하고 보고하고 한다는 얘기죠. 선조치, 보고. 예. 이런 경우는 긴급조치라는 것은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할 것 같으면 하고 일단은 한다는 얘기죠. 연락하고 이제 뭐 상사 보고인데 여기는 상사 보고뿐만 아니라 뭐 119라든지 뭐 모든 걸 다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따라서 이제 전문가 초빙해서 이제 근본 원인 파악하고 해야겠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설비 중지, 피해자 구출, 응급조치, 보고, 뭐, 두 번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인 조사하고, 현장 보존하고, 작업자를 진행시킨다. 이런 사항들. 여기 이 내용들은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전부 그 내용이 함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강 알겠죠. 모든 것은 일단 정지를 시키고 파악하고 나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조치죠, 이게. 응급조치를 한 뒤에 보고를 하고, 아까 이 앞전에 나갔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밀 조사, 근본 원인 조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재조사. 그러면 재조사할 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 나서 조사를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조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사고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는 뭐 처벌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처벌은 둘째 문제예요. 다시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규명 및 예방 자료 수집. 그 목적으로 재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죠. 재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개별 분석, 통계 분석. 개별 분석 뭐냐면은 그 사고의 그 기종의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어디가 났던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고 났던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동종의 사고를 볼 수 있어요. 동종의 사고. 같은 종류. 그리고 통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봅시다. 예를 들면 현대라고 봅시다. 좀 사고는 어떻게 그러지만 같은 기종의 사고 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비업체에서는 그 사고 들어오면은 이거구나 좀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기록들을 보는 거예요. 통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인 분석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재조사 방법. 재조사는 즉시 해야 되지. 조사를. 즉시. 시간 지나가지고 다 현장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현장 훼손되면 안 돼. 즉시 해야 되고 물리적 흔적을 보관한다. 이거는 보관. 딱 사람 출입도 못하게 하고 다 보관을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보존. 그리고 즉시 사진 촬영하고 기록 유지를 해야 돼요. 전부 사진 착착착 찍어야 돼. 지금 휴대폰 있으니 좋잖아요. 여러분 다니면서 이제 뭐 유지보수 다니면서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많이 찍어야 돼. 나중에 찍어놓고 나서 보소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교체했습니다. 해야 돈 청구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 사진을 촬영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서 현장 그때 당시에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목격자를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데 목격자도 한두 사람만 들으면 안 돼. 많은 사람 목격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격자 들을 때는 녹화를 해야 돼. 녹음을 해야 돼. 녹음. 재직전 상황을 듣는다. 전문가의 조사를 해야 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억. 내가 알겠죠? 현장 즉시 가서 해야 되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그걸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을. 현장 보존을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 목격자한테 정확히 듣고 녹음을 하고 사진 찍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들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에 이제 발생됐던 거 보면은 인적 요인들.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행동의 불완전한 상태. 아까 사고 원인이 제일 크다 했죠? 사고의 원인이, 재해 발생 원인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발생해요. 불완전한 행동. 이건 행동은 뭐냐면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상태는 물질적인 상태이고, 여기는 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계속 운전하고, 예를 들면 뭐 허가도 없이 한다, 뭐 보호장구 사용하지 않는다, 뭐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규정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장치를 운전한다, 결함있는 장치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 전부 물건을 잘못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죠.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불완전한 행동.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적인 원인. 불완전한 상태란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은 빈약한 장비, 또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많다든지, 뭐 가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또 지나친 소음이 있다든지, 조명이 야하다든지, 환기가 안 되다든지, 이런 것들. 뭐, 그리고 공구를 쓰는데 공구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 뭐, 밀집되다든지, 뭐, 폭발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적인 요인입니다.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인적인 요인과 물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간접적인, 아까 것은 직접적이거든요. 간접적인 원인이 뭐냐? 간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던 것은, 예를 들면은 교육이 부실해. 교육을 안 시켰어. 그러면 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하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기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정신적인 거,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은 항상 삐딱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상이 있다든지 착각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신적인 요인들. 또 관리적인 원인. 왜냐면은 관리자가 한 가지 일만 집중력 시켜야 하는데 이 사람 막 여기 시켰다 저기 시켰다, 관리적인 요인에서 나는 게 있고, 또 예를 들면 또 기술적인 것들. 기술적인 건 뭐냐면은 공장 자체에 뭐 건축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배치를 잘못했어. 그러게 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간접적인 요인이다. 교육적인 거,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관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특히 관리적인 거. 관리자의 요인이 크다는 얘기죠. 그게 간접적인 요인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안전점검 제도죠. 안전점검. 안전점검 목적이 뭐냐?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을 제거하고 기계 본래, 승강기 본래의 성능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생산관리, 이런 것들이 안전점검이다. 일상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있죠. 점검. 일상점검. 점검을 매일 해요. 검사가 아니라 점검을 매일 하고, 또 현장에서 매일매일 기계설비 가동 전, 가동 중에도 하고, 특별점검, 폭우라든지 폭풍, 지진 등. 정기점검,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수시점검. 수시점검은 우계, 예를 들면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점검을 이런 점검을 하지만은 우계 부서장들이, 예를 들면 내 위에 뭐 과장, 부장, 전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서 점검하는 거예요. 담당자뿐이 아니라. 그래서 일상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 알겠죠? 그런 게 있다. 아까 일상점검은 예를 들면 정기점검. 주기적으로, 여기 보면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기점검. 일상점검은 예를 들면 기기를 돌리기 전, 가동하기 전, 가동 후거든. 기간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일상한다 하더라도 기기를 가동 전후 작업 종료할 때니까 기간이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런데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딱 정해 있어요. 주간 점검, 분기 점검, 월간 점검, 그렇게 해요. 반기 점검, 이렇게 하거든요. 임시 점검. 이거는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이 없이 조금 회의하다가도 그냥 그 순간적으로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임시로 한다는 얘기죠. 안전 진단이 있어요. 승강기, 월 1회 이상 아까 한다겠죠? 보일러 압력용 이런 것들. 자체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점검 시유의사항은 필요 없이, 딱 필요한 것만 하는 얘기예요. 필요 없이 가서 뭐 결점 지적하고 조사 색출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 변화를 줌으로써 몇 개의 점검방법을 병용한다. 여러 가지 점검방법을 병용한다. 점검 내용을 활용한다. 능력. 예를 들면은 평직원하고 과장, 부장은 굉장히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게 점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역량을 다해서 점검하라는 얘기죠. 점검한 내용은 상호 이해,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정책을 마련하라. 예를 들면 지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상호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소한 사항도 묵인하지 말고 시정해라. 점검이 끝나면은 강평을 반드시 실시해야 돼요. 점검. 그리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대강 알겠죠? 여기 다시 한번 잠깐만 해볼까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닌 것은 뭐였죠? 특별 점검이 있었죠. 특별 점검. 아까 특별 검사는 완성, 수시 이거는 점검에 했었고, 특별 점검은 아까 언제 한다 했죠? 특별 점검. 특별 검사가 아니라 천재지변. 막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기획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구분했을 때 안전점검의 종류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안전점검. 응? 자체점검 했었죠.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를 정기점검으로 해야 되겠네. 정기점검으로. 그래야 되겠죠. 정기검사가 아니라. 검사가 아니라. 정기점검으로 해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답이. 그렇죠? 응?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이걸 간단하게 해보죠. 다시 한번. 재해의 원인,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게 있죠. 직접적인 것은 인적인 거, 물적인 거. 불안전한 행동하고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은 인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인적인 문제는 뭐 허가 없이 한다든지 보호구를 착용했다든지 뭐 잘못된 방법으로 운전하는 거. 모두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필요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인간 잘못한다는 얘기죠. 안전장치 작동하지 않게 한다. 예를 들면 안전장치 딱 해야 되는데 제거한다는 얘기죠. 경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건들은 인적인 문제. 직접적인 거지만 인적인 문제거든요. 물적인 거. 물자가 잘못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시설이 너무 어둡다든지 캄캄하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가스가 나온다든지 뭐 폭발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물적인 상태. 작업 공간이 안 맞다는 얘기죠. 공구가 여기 막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안 맞다는 얘기죠. 결함 있는 공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원인은 교육적인 거, 또 뭐 신체적인 거, 또 뭐가 있죠? 감정적인 거, 또 관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교육적인 것은 교육을 안 시켰어. 교육을. 안전지식이 하나도 없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체적인 것은 몸에 문제가 있어. 신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뭐 난청, 귀가 안 들려, 눈이 잘 안 보여. 장비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 뭐 피로감이라 이런 것들. 정신적인 거. 이거는 뭐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불량, 정신적인 동요. 막 그냥 급한 일 당해서 막 그냥 불행한 일, 막 사고 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관리적인 거. 관리자가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래서 관리적인 잘못이에요. 관리 조직상. 관리에 문제 있다는 얘기죠. 그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이것들은 뭐 기계 장비 배치 잘못했다든지, 예를 들면 여기서 끝나고 바로 저쪽에 해야 되는 저 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다. 이거는 간접적인 요인이다.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알겠죠?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점검. 안전점검 목적은 성능을 최대로 발휘,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 그 같은 사고 안 나고 불안전하게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안전점검 목적이고, 일상점검. 일상은 기계 가동 전후, 종료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일상점검. 그리고 특별점검. 폭풍 후, 눈 오고 막 이럴 때, 기상변은, 뭐 예를 들면 지진 났을 때 이런 것들이고, 정기점검. 이거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 수시점검. 이거는 수시로. 기분 내킬 때 수시로. 그런 거죠. 위에 감독자가 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비정기로 실시한다. 관리 감독자에 의해서 비정기로 실시하고, 임시점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점검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임시점검하고 이거 뭐냐면 수시점검이 비슷하긴 해요. 하는데 약간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주인이 오너가 기술부장 또는 관리 감독자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죠. 수시점검은 시간적인 문제인데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예, 불규칙하게. 임시점검은 생각났을 때. 예. 임시점검은 예를 들면은 월요일마다 회의 딱 끝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감독자가 내려가서 갑시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임시점검. 임시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관리 감독자에서 비정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뉘앙스 차이 있지만, 기간이 정기적인 것처럼 일정하지 않고 기간이 불규칙적으로 쓰시고, 임시는 즉흥적인 점검.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일상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할 건 다 했죠. 이거는 혹시 프린트에 없습니까? 내용이? 봐봅시다 한번. 그 앞에 내용을 내가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좀 뺐는데, 교육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프린트가 있죠? 다 넣었을 겁니다. 아마도. 뭐 아낌없이 주려고 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관 그걸 가지고 열심히만 보시면 돼요. 열심히 보셔가지고 합격하는 게 예를 들면 내 도리고 또 여러분의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했던 것은 오늘 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꼭 늦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내일 꼭 좀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번 주에 배웠던 것들을 꼭 반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